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50일째를 맞았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했지만 손해배상 소송 문제로 인해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부터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은 재개됐습니다. 노사의 이견이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틀 연속 거제를 찾았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평화적으로 현안을 타결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밤사이 우원식 대우조선 TF 단장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도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풀어야 돼요. 그런데 공권력 투입하고 하는 거는 아주 최악의 수이기도 하고.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과 관련해 하청노조는 당초 30% 인상해서 임금 인상을 포기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권력 투입까지 예상되는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이런 일념으로 교통거치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협상의 걸림돌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조업 손실을 놓고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노조는 치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잠정 피해액이 7천억 원이라며 강경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단은 임금 인상안 협상에서 노조가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과 폐업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안을 들고 나왔다며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각 사별로 개별적으로 진정을 넣은 사건입니다. 노동부에. 근데 그거를 대표단 교섭에서 이걸 민형사상 소를 안 하겠다고 부재소 하겠다고 답을 달라는 거는 굉장히 그렇기 어렵기 때문에 더 논의해보자고 한 내용인데 협상은 어젯밤 11시 중단됐습니다. 결국 최종일로 여겨졌던 어제 협상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 노조는 조금 전 새벽 6시부터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7만 명대로 예상됩니다. 확산세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과학 방역을 한다며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8,721명입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각보다는 4,500명 정도 적습니다. 그러나 3만 8천여 명이 나왔던 일주일 전의 1.8배 수준이고 2주 전과 비교하면 4배에 달합니다. 자정까지 발생한 확진자까지 더하면 오늘도 7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라진 확산세에 유행 전망이 달라지자 정부는 20만 명에 맞춰 짰던 대책을 30만 명까지 감당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검사부터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진료기관을 10,000개까지 늘리기로 하고 병상도 4,000개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BA.5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수가 매우 빠릅니다. 또 정점 시기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자발적인 거리두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식을 아예 배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유행의 조절이 정말 어려워지는 시기, 중환자 발생의 한계가 있게 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정했다가 거리두기를 이렇게 하겠다. 가이드를 정부가 제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겠다며 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재유행이 빨리 시작된 지금 이를 당장 복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민 주거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고 전세 사기에 대해선 일벌백계를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는 경기도 성남의 영구임대단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래된 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살펴보고 1년째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만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 많지 않습니까, 사회에. 이런 걸 많이 줘서 좀 그런 분들에게 덕이 됐으면 좋겠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 의원,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참석한 회의에선 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등 공공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임대차법 개정 논의에도 운을 뗐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또 최근 금리가 오르고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깡통 전세에 대해선 선제적 관리를, 전세 사기에는 강력한 수사를 통한 일벌백계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지역 등을 주의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국형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의 가격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밤사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며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등을 고소한 지 2달 만입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파란 서류 상자를 들고 나섭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약 10시간 동안 어피토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7곳을 포함해 모두 1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좀 길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루나와 테라는 미국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권도영 대표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레스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입니다.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팎까지 올랐다가 지난 5월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까지 폭락했습니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신영성 공동창업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권 대표가 루나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연이율 19.4%의 높은 이자 수익을 보장했던 것은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권 대표와 테라폼레스 직원들의 루나, 테라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에 테라폼레스에 투자했던 두나무앤 파트너스 본사와 테라폼레스의 차명회사로 알려진 커널랩스 등 8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근까지 검찰은 테라폼레스 전현직 임원들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해 권 대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테라 폭락 사태가 고의로 발생된 것인지 사기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